자, 이해됐지? 좀 다른 질문 없나요? 자, 그럼 오늘 다음 페이지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 파트는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번 했었어. 경우의 수, 그지? 말 그대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지?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의 인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때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본다? A의 경우의 수에다가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줘야 되지. 얘는 이런 법칙을 우리가 합법칙이라고 불렀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였고 B의 경우의 수를 뭐였다? 곱했다.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반드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 경우들은 전부 다 뭐한다? 두 경우의 수를 뭐한다? 곱한다. 그래서 곱법칙 이렇게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직접 세도 되고 아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걸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저기서 다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고등 과정에서 새로 나오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치? 좀 더 어렵다는 거. 자, 합법칙, 곱법칙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적어도 라는 표현이 있는다. 6건이라고 그러지. 적어도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뺀다?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를 빼면 적어도 한 번은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된다.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적어도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어떻게 본다? 3번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짝수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은 짝수가 한 번만 나오든지 3번 중에 2번만 나오든지 3번 다 나오든지 다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3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뭘 뺀다? 짝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되겠지. 3번 중 적어도 한 번 짝수가 나온 다음에 그 사건의 여사건이 3번 중 짝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가 여사건이 된다. 우리 집합 배울 때 여집합 기억나십니까? 명제에서 not P 기억나니? 그게 바로 여에게 여사건에게 여집합 여사건에게 이해되니? 정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이 개념으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74페이지, 274페이지에 맞풀 1번.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질 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경우 쓰는 겁니다. 그치? 자, 이런 걸 말로 소위 말하는 노가다지. 합이 4가 되는 거. 주사위에 눈을 던져서 합이 4가 되는 건 주사위는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다? 1부터 6까지. 자, 1부터 6까지 중에서 서로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눈의 수를 x, y로 가져. 자, 뭐만 나올 때? 1, 3, 2, 2. 그 다음 얼마? 3일까지. 문제에서 뭐라고 써놨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어. 얘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또는 뭐 빨간색, 노란색 던지니까 1, 3 나올 때랑 3일 나올 때가 다른 경우가 된다. 이해되니? 그럼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지면 다른 경우가 아니냐? 서로 같은 주사위도 다른 경우입니다. 서로 같은 주사위를 두 번 던져야겠지. 그지? 서로 같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도 첫 번째 1, 두 번째 3 나오는 경우나 첫 번째 3, 두 번째 1 나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이해되니? 순서 바뀌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돼?
근데 이 2는 왜 다시 2가 안 나온 거냐? 2는 순서 바뀌어봐야 2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 몇 개? 그래서 이경이 이해되니? 이런 것들 중학교 때 했던 거지, 그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는데 중학교 때 나오지 않았던 시방 같은 게 조금씩 나온다. 2번도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첫 번째 눈을 A, 두 번째 눈을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fx가 a-4 x 플러스 gx가 3-b x 플러스 둘 다 몇 함수니? 1차 함수, 두 1차 함수라고 할 때 합성함수 y는 fg x라는 이 함수가 뭐랑 만나지 않는?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아니 그럼 얘는 합성함수니까 합성을 한번 해보자고. 얘네? 합성을 하면 죠 얘는 f 안에 gx를 집어넣는 거니까 gx가 요시 f 안에 3b-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1차를 합성하는 거지. f의 요 자리에 x의 요 자리에 x 자리에 얘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얘들이 도입하면 그럼 f 3b-x 플러스 2라는 이 합성함수의 식은 요 자리 fx의 x 자리에 이걸 대입하니까 a-4에 바로 3-bx 플러스 2 통째로 곱하고 플러스 2 맞니? 저기 정리하면 a-4 곱하기 3-bx 1차 3, 4는 2에 a-4 플러스 6 2a-8 플러스 6이니까 2a-2 1차를 합성했더니 몇 차 나왔다? 똑같이 1차 나왔다. 그래서 지금 다르지, 그지? 이 1차식 합성함수, 1차식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1차식의 그래프는 뭔데? 직선이야. 직선이 x축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라는 게 어떤 직선일까? 이런 직선이지. 즉 뭐랑 y축과 평행한 x축과 평행한 즉 y축과는 수직인 직선입니다. 이해돼? x축과 평행한 직선 뭐라고 부릅니까? 상수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이해되니?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말은 상수함수는 즉 x축과 만나지 않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0. 그래도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게 기울기가 0이 된다. 합성함수의 기울기는 바로 얘네. 그치? 얘가 뭐면 될까? 0. 자, 기울기가 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x축과 평행한 직선 중에서 x축과 이렇게 겹치면 되는데 이러면 x축과 만납니다. x축과 겹친다는 건 y절편이 얼마다? 0이. y절편이 0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나눠주세요. 얘들이 첫 번째 기울기 얼마다? 여기서 a-4에 3-4 얘가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0이어야 됩니다. 그지? 얘가 0이야. 쏘리. 자, 얘가 틀렸지? 꼭 상수함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여기서 AB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뭐다? 주사위의 눈이야. 1부터 6 사이의 자연수지. 이해돼? 이해되니? 그러면 봐봐. 맞지? 지금 제가 범위를 생각해.
AB의 범위는 어차피 1과 6 사이의 자연수라도 X의 범위나 Y의 범위가 아니지. 그래서 얘들이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직선이 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됩니다. 이런 직선입니다. 단 뭐가 안 돼야 된다? X가 겹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그 말은 기울기가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된다. Y 절편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얘는 저거는 첫 번째. 기울기가 0이고 기울기가 뭐랍니다? A-4 3 얘가 0이면서 Y 절편은 뭐다? 이거 먼저 여기서 와야 돼. 합성 없으니까 2에 마이너스 얘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이 말은 결국 두 개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에요. 맞니? 둘 다 동시에 0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해돼? 그러면서 얘는 2a 마이너스가 0이 아니면 a가 얼마가 아니다? 1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럼 이해되니? 그러면 두 개 곱해서 0이 되면 얘가 0일 때도 되고 얘가 0일 때도 되는 거지. 문자가 다르니까 나눠서 풀어야 돼. a-4가 0일 때. 즉 a가 얼마일 때? a가 4면 얘는 꼭 0이 될 필요가 없다고. 아무거나 돼도 되는 거지.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니까. 그럼 그때 이때 b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얼마까지? 6까지다. 그럼 이때 a, b 순서상 몇 개? 4,1, 4,2, 4,3 해서 얼마? 6개. 아니, 두 번째는 얘가 0이 될 때, b가 얼마일 때? 3. 그때 a의 값은 어떤 값이 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고 이거야. 이게 안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2부터 6까지. 그럼 이때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1,3은 안 되고 2,3, 3,3, 4,3 해서 6,3까지 몇 개? 5개. 그래서 전체 몇 개? 11개. 그 다음에 얘들이 뭐야? 4,3 그렇죠. 3,4도 조금 뭐가 문제지? 4,1, 4,2, 4,3, 4,4 1,2, 1,3, 1,3, 3,4 여기까지 3, 4 그렇지. 자, 얘한테 여기 봐봐. 자, 여기 이 두 개 중에 보면 여기도 4,3이 있고, 그지? 맞네. 여기도 4,3이 있다. 겹치는 게 바로 뭐야? 하나 있지? 그지? 여기서 뭐가? 4,3이 뭐 한다? 4,3이 겹친다. 얘는 동시에 말한다. 그래서 여기 뭐다? 6과 5를 더한 다음에 하나 빼줘야 돼. 합법치. 겹치는 경우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얘들이 거시기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이제 중학교 문제는 뭐 합성도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의 개념으로 나오죠. 순서상의 개수인 거 아닙니까? 결국 얘는 경우의 수. 얘들이 고등 과정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볼 때 1번 같은 문제는 안 주어진다는 거죠. 그냥 알겠니?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들을 같이 이용하셔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조건을 알아내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다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개념 이해되니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금 기본만 나오긴 하지만 자, 여기 2번 몇 개씩 넘겨주세요. 자, 직선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이상은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뭐밖에 없다? 상수함수. 기울기가 0인 직선밖에 없다. 근데 기울기가 0인 직선 상수함수 중에서도 뭐가 아니어야 된다? x축과 겹치는 y는 0. 즉 y 절편이 0이 아닌 상수함수다. 이해되니? 지워되니?
그다음에 3번도 봅시다. 3번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1부터 5까지가 들어있는 주머니 안에 이 중에서 한 개의 구슬을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아 확인 후 다시 집어넣는다. 이런 시행을 3번 반복해야 돼. 이런 시행을 3번 반복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죠. 오케이? 그랬을 때 A 더하기 B, C의 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뭐야? A 더하기 B, C 이 값이 짝수가 되는 거죠. 자, 기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뭐 1부터 5까지 수중에서 하나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그 다음 하나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하나 뽑아서 넣고 즉 3번 뽑는다는 소리냐는 거지. 이해되니? 이렇게 3번 뽑아서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를 A, B, C라고 했는데 그 A와 B, C의 곱의 합이 짝수가 되도록 하라. 보통 얘를 제외하고 여기까지는 우리 많이 본다고.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개념을. 자, 얘가 되게 하라라고 했으니 얘가 될 조건부터 먼저 보여요. 일단 뭐냐면 두 개를 먼저 더하라잖아, 그지? 어떤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된다? 짝수나 홀수여야 합니다. 이게 기후성이거든요. 짝수 홀수의 특징. 합이 짝수가 되려면 기후성이 같아야 돼. 홀수나 짝수의 합이나 차가 짝수가 됩니다. 홀수 짝수나 짝수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첫 번째 뭐부터? 둘 다 짝수입니다. A와 B, C가 모두 짝수. 그지? 그럼 여기서 B, C가 짝수라는 건 B, C가 짝수가 될 때는 이제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지, 그지?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뭐였는가? 또는 즉,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가 뭐여야 된다? 짝수여야 된다. B, C 중 적어도 한 개. 짝수. 홀수만 있는 건다. 이해되니? 그 경우를 바꿔야 돼. 이해돼? 자, A가 짝수인 경우는 있어. 몇 개? 자, 그래서 이거는 A뿐만 분씩. 다시 모두 짝수일 때. 자, A가 짝수가 되고 있어.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그룹 1부터 5까지 중에서 하나 뽑았을 때 첫 번째 수가 짝수가 될 경우에서 몇 개? 2개 이상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되는 경우였어.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되는 건 B가 짝수면서 C는 홀수. 그지? 그 다음은 B가 짝수면서 B가 홀수고 C가 짝수입니다. 얘는 뭐 그냥 다 보여도 되니까 의미 없어서. 그 다음은 B, C가 모두 짝수입니다. 그지? 이해돼? 그럼 이게 수몇 분? B가 짝수는 몇 개? B 짝수 2개. 맞니? 왜냐면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A를 뽑았다고 해서 처음에 뽑았다고 해서 그 숫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그지? 다시 집어넣으면 모분 추출이기 때문에 2개. C가 홀수인 경우는 몇 개? 3개. 연속돼서 일어나니까 곱해 6개. 그 다음 B가 홀수인 경우는 3개, C가 짝수인 경우는 2개, 6개. B, C가 둘 다 짝수인 경우는 2개, 4개. 그래서 얘들은 다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14개. 이해되니? 오, 소리. 정신있다. 첫 번째가 2개, 두 번째가 6개. 맞니? 그래서 어떻게? A와 B, C가 모두 짝수, 동시에 짝수해야 되니까 이 둘은 또 뭐 해야 된다? 또 곱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때 경우는 2 곱하기 16. 그래서 얼마? 32. 뭐가? A와 B, C가 모두 짝수다, 짝수.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뭐 A와 B, C가 모두 뭐일 때? 홀수일 때도 가능하지, 그지? 맞니? 홀수. 그럼 이때는 첫 번째, A가 홀수인 경우 몇 개? 3개. 두 번째, B, C가 홀수인 경우. B, C가 홀수예요. 2개 곱해서 홀수가 나오면 뭐밖에 없다?
홀수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BC가 올 수 있는 거는 B도 BC가 모두 홀수입니다. 맞네. 그럼 B가 올 수 있는 경우 몇 개? 3개. C가 올 수 있는 경우 3개. 연속해서 뽑아야 되고 곱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A와 BC가 모두 올 수 있는 경우는 얘와 얘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되지.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지? 얼마? 3 곱하기 97. 이해되니? 자, 그럼 이 경우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첫 번째 32가지가 나온 건 뭐다? B와 BC, A와 BC가 모두 뭐인가? 짝수인 경우가 32가지. 그 다음 A와 BC가 모두 홀수인 경우는 27가지. 이 나온 이 두 개는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어떤 두 수가 둘 다 짝수이면서 둘 다 홀수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지? 그래서 합이라. 실제로 얘를 구할 때 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외운 다음에 얘들끼리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가 헷갈린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또는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무조건 곱해야 돼. 근데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면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돼. 그러면 50%. 이해되니? 벌써 있겠니? 일일이 하나씩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귀찮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풀어내야 하는 문제. 이해되니? 됐니? 저 됐니? 조금 뭐 따져야 되는 게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따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 다 중요하게 배웠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지만 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 문제를 배울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를 문제를 따질 때 일일이 하나씩 따지는 것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뒤에서 배울 순열이나 조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구해내는 방식들을 배울 텐데 니네가 실전에서 학교 시험을 치거나 모의고사를 볼 때 경우의 수 문제는 무조건 간단하게 푸는 방식이 있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 경우의 수 문제, 경우의 수 확률이라고 그러거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 확률과는 경우의 수 부분은 경우의 수 부분의 가장 기본은 카운팅입니다. 카운팅. 직접 세는 거. 이해되니? 소위 말하는 노가다가 기본이라고. 이해돼? 이 나눠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푸는 거 맞나?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풀어야 돼.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야? 쌤, 이렇게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길어야 돼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보여야 돼요? 이러고 묻는다.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씩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푸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 뭐야? 스스로는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잖아. 그럼 실전에서도 그 생각을 못하면 틀릴 거야? 그 얘기겠지, 그지? 일일이 카운팅하는 게 기본입니다. 반드시 깔끔하고 아주 간단하게 푸는 문제만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방금 풀었던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학교 시험에 출제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하나 더 봅시다. 다음 페이지. 4번. 자,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입니다. x 플러스 y에 a 나오기 위해. 자, 이거 다 전개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요. 그지? 얘는 실제로 이거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항의 개수가 나올 텐데 이제 전개해서 정리하지 않아도 항의 개수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의 개념을 이용하면 이 x에다가 a, b, c 각각 다 곱하고 b에다가도 a, b, c를 각각 곱해서 나와요. 그치? 그러면 여기 항의 개수와 여기 항의 개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면 그때마다 하나의 항이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게 분배 법칙의 개념이거든.
이해되니? 그럼 전체 항의 개수는 여기 한 몇 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두 가지. 얘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또 세 가지. 그지?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곱해야 된다. 여섯 가지. 이해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항의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전개를 직접 해보지 않아도 전개했을 때. 이해돼? 근데 마지막에 항상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분배했을 때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동류항이 나올 수도 있지, 그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이 생길 수 있는지만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죠. 동류항은 동류항을 한 번씩 빼줘야 됩니다. 이해되니? 근데 동류항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 뭐야? 문자가 x, y. 얘는 a, b, c. 문자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지? 그럼 절대 분배했을 때 동류항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그대로 제일 기본입니다. 이거도 뭐죠? 이거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그다음은 a p 더하기 q 하고 x 더하기 y에 r 더하기 s. 그리고 맞니? 그럼 얘는 정비할 때 얘 정비하고 얘 정비한 다음에 다시 더해야 되는 거죠, 그지? 더할 때는 동류항끼리만 더하고. 그럼 얘 정비하면 몇 가지죠?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동시에 고르고 여섯 개. 얘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얘를 더해야 돼. 문제는 여기 나오는 항과 여기 나오는 항에서 각각 동류항이 있는지 또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항 중에 동류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자의 종류가 서로 다르니까. 얘도 문자의 종류가 서로 다르니까. 일단 여기 이 안에서 동류항, 이 안에서 동류항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얘와 얘 중에 또 동류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얘와 이쪽도 어떻게 겹치는 문자가 전혀 없다고. 그럼 이쪽에도 동류항이 있다 없다? 얘 다 전개 분해해봐야 동류항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전개를 다 더하는 거야. 6 더하기 4. 여기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3번도 보면 a-b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맞니? 자,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예. 자, 얘는 일단 요새 제곱 맞지? 제곱을 따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일단 정리를 합니다. 완전 제곱이 각각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공식이잖아. 맞니?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는 거지. 얘는 항이 몇 개? 세 개 중에 하나 뽑는 건 세 가지. 얘는 항이 몇 개? 여섯 개 중에 하나 뽑는 건 여섯 개. 동시에 뽑아서 곱하는데 이쪽과 이쪽을 곱했을 때 나오는 이 무슨 18개 항 중에 동류항이 있느냐? 동류항이 생길 수 없습니다. 문자 종류 A와 B고 얘는 X, Y, Z니까. 얘는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18가지. 이해되니? 얘는 이해돼? 이런 방식. 직접 다 전개하지 않고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의 횟수는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전혀 이해되니? 동환아, 뭐하냐? 일어나자. 늦게 오셔놓고 너무하네. 자, 어렵지 않은 것들은 몇 가지 정도 봅시다. 자, 5번. 앞으로 5번에 몇 개씩만 개. 방문을 잡으라. 1번. 72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약수. 약수의 개수는 약수 구해서 다 나오면 되니까. 약수 다 구해서 세보면 되겠지, 그지? 맞니? 70의 약수. 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하려면. 근데 72,000의 약수는 거예요. 못 구합니다. 그지?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해요.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는 약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약수가 몇 개 생기는지는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초등학교 배웠다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구나.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뭐니? 아니다. 중학교 2학년 첫 단원.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에서 배우죠. 그지? 이제 약수를 구할 때 초등학교처럼 일일이 하나씩
곱해서 나오는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수를 뭐해서 소인수분해해서 약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소인수분해를 하면 약수의 개수도 약수를 다 구하지 않고도 약수의 개수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하면 약수의 모든 약수의 합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수의 합. 무슨 얘기니? 소인수분해를 구하면 일일이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저 72 소인수분해. 빨리 할게요. 9, 8, 3, 2의 제곱, 3의 제곱. 소인수분해 하면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바로 어떻게 계산한다?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분해라는 건 그냥 곱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지, 그지? 그랬을 때, 이 지수에다가 다 1 더해. 그걸 곱하면 된다. 기억나니? 4 곱하기 3, 12가지. 이해되니? 이런 방식.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끝나고 공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72에 이번엔 뭐다? 약수의 총합을 구합니다. 72의 약수의 총합은 72의 약수라고 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70의 약수가 몇 개 나왔거든? 12개. 그럼 12개 다 구해서 더할래? 약수가 30개 나왔어. 30개 나왔어. 그럼 30개를 다 구해서 더할래? 얘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70의 약수의 총합도 71의 소인수분해는 이 식에서 구했습니다. 자, 약수의 총합은 그 다음 문제가 소인수분 했을 때 소인수 2라는 소인수는 세제곱까지 있고 3이라는 소인수는 제곱까지 있지, 그지?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2는 2라는 소인수의 거듭제곱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 2의 2제곱에서 2의 3제곱까지만 나옵니다. 왜? 2의 3제곱까지 있어요. 2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거든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다. 그 다음 3은 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3의 1제곱, 3의 2제곱까지 더합니다. 이렇게 두 개 더한 걸 뭐 하면 된다? 곱하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모든 약수의 총합입니다. 그럼 왜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나오는 값이 약수의 총합이 되느냐? 얘를 각각의 항으로 보고 얘들을 하나씩 분배 법칙해서 나온 숫자들은 전부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 72 약수. 1 곱하기 1 하면 1지. 그 1 약수. 1 곱하기 3 하면 3도 약수지, 그지? 1 곱하기 9 해도 약수. 2 곱하기 1 해도 약수. 2 곱하기 3 해도 6이니까 약수. 얘를 정리해서 나오는 모든 하나하나의 분배 법칙에서 나오는 항들이 전부 약수일 거라는 거지. 그럼 그 항들의 합으로 표현될 거니까 정리하면. 즉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분배하지 말고 따로 숫자니까 계산하면 되겠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 15 곱하기 13 하면 답이 나오지. 190.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이런 방식으로. 중학교 때 이걸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자, 이걸 활용하면 3번 보면 12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일 때 66일 때 그때 n값이고 맞니? 복구 찾으면 됩니다. 12의 n제곱도 뭐하면 12를 소인수분하는 겁니다. 12의 n제곱은 12를 소인수분하는 건데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지 맞니? 근데 얘를 지수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 2의 2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가서 곱하면 됩니다.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이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해? 2n에 1 더하고 n에다가도 1 더해서 곱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 이게 얼마야 된다? 66이 된다. 이해돼?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한 값이 약수의 개수입니다. 이거 보면 n하고 있는 정수 n 3n 플러스 마이너스 65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n 마이너스 5에 2n 플러스 14 이런 겁니다. n은 5 또는 마이너스 14 근데 문제에서 n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은 n은 5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힘들어. 얘들이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종합을 구하는 공식 정리해 드릴 테니 먼저 정리부터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 원래는 중학과 중에서도 이게 약수의 총합도 배웁니다. 진짜 중학교에 다 했던 거예요. 자, 어떤 n이라는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뭐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됐다고 치자. 뭐 소인수가 더 있어도 되고 두 개만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인수분해 방식이 되려면 ABC는 소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X, Y, Z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0이 상관없다는 거죠. 0이면 1 돼버리니까 그 소인수는 사라진다는 거죠. 지수가 0이면 이해되니? 자, 이런 수의 첫 번째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보느냐, 소인수들의 지수 x에다가도 1 더하고 y에다가도 1 더하고 z에다가도 1 더해서 곱한 값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해되니? 두 번째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 총합은 a는 x제곱까지 있으니 1 더하기 a의 1제곱, a의 2제곱 해서 어디까지? a의 x제곱까지 다 더하고 b는 y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해서 b의 y제곱까지 다 더하고 c는 z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해서 하나씩 커져서 c의 z제곱까지 다 더한 거를 싹 다 넣으면 된다. 곱한 값이 바로 약수의 총합입니다. 얘들이 정리해둡니다.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개념이지만 고등학교 때 또 나온다는 거. 실제로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공식이긴 하거든요. 경우의 수의 개념으로 풀어서. 그래서 우리 공식으로 외워보시면 됩니다. 됐니?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체크합니다. 278페이지까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은 자, 민서는 터프도 풀어보세요. 앞에 있는 266페이지 앞에 거 풀었으면 터프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터프도 정도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두 친구는 여기 앞에 안 풀려 있는 거 오늘 숙제 못한 거 다 해오셔야 됩니다. 주말 이용해서. 알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